자, 우선 파닉스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파닉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읽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파닉스를 배운 적이 있나요? 또 젊은 엄마들은 파닉스 배웠을 수도 있어. 위별이맘 님 "젊다고 생각했는데 왜 파닉스 배운 기억이 없지?" 우리는 파닉스를 배운 적이 없어요. 파닉스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영어를 낭독하세요? 어떻게 소리 내서 읽을 수가 있어요? 한번 채팅 파닉스를 배워야 영어를 소리 내서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르치려고 우리가 영어 유치원에 애들 보내면서 200만 원, 300만 원 매달 내는 거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한 번도 파닉스를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 문장을 소리 내서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약간 한국식 발음이 있긴 하겠지만 발음 기호 보고 읽죠. 혹시 처음 보는 단어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발음 기호를 검색을 해 보죠. 그쵸? 발음 기호. 그쵸. 발음 기호를 배워서 우리가 사전 찾았을 때 그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발음 기호를 보고 읽었다고요. 그쵸? 이렇게 오성식 테이프 듣고 따라하신 분도 계시고 발음을 듣고 따라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르는 단어를 만나면 우선 찾아보죠. 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고 거기에 발음 기호가 있고 또 음성 탭을 누르면 발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 thank you 할 때 th는 뜨 번데기 요 발음을 내는구나.' 몇 번만 겪어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파닉스예요. 내가 급해서 찾아봐서 몇 번 찾아보면 아는 거. 근데 그거를 왜 5, 6, 7세 3년 내내 가르치고 있냐고요. 우선 전 첫 번째 의문이 그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파닉스를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를 소리 내서 읽을 수 있고 또 더 독해력이 좋은 사람들은 원서까지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왜 5, 6, 7세 애기들한테 아직 그쵸. 음소 인식이 안 되는 애들한테 200만 원, 300만 원을 내면서 크 해티 해티 이런 거 하냐고요. 내가 부딪히는 단어 읽고 싶은데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몰라. 그러면 사전 찾아봐서 '아 sh는 쉬 소리가 나는구나. shake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그때그때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읽기란 게 뭐예요? 읽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쓰기에 대해서 얘기 나눴던 거랑 비슷해요. 읽기는 기계적인 것이 있고 콘텐츠적인 것이 있어요. 그쵸? 기계적인 것은 이 문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아서 그걸 소리내서 읽는 거. 그쵸? 디코딩. 디코딩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파닉스 원칙을 알아서 소리를 내서 읽는 거, 글자를 소리내서 읽는 것이 하나의 읽기고 또 하나는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 그게 읽기예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읽기는 궁극적으로는 리딩이에요. 문해력을 갖춰서 그 문장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 책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거. 내용을 이해하는 게 읽기예요. 파닉스 원칙을 알아서 그 파닉스를 읽는 게 읽기가 아니라 굉장히 부수적인 거예요. 커다란 리터러시 안에 그쵸? 읽기 안에 아주 마이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디코딩하는 스킬이에요. 마치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소리 내서 읽고 싶을 때 사전을 찾아서 발음 기호를 확인하는 거 그게 파닉스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파닉스를 배우지 않고 발음 기호 읽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요 모양은 에 소리가 나고 요 모양은 에이라고 읽고 elephant에서 ph는 f 소리가 나. 그리고 think에서 th는 이 번데기 소리가 뜨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그냥 파닉스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왜 5, 6, 7세 3년 내내 배우고 초등학교 1, 2, 3 학년까지 배우냐고요. 거기에 넘어가실 거예요? 이거는 날 잡아서 초등학교 한 1, 2 학년 때 하루만 붙잡고 얘기하면 애들이 sh는 쉬 소리 나는 거 맞지 엄마? 나 이거 다 알아." 이렇게 터득할 수 있는 게 파닉스예요. 자 요거 케이트 킴 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어민도 어렸을 때 파닉스부터 배우는 건 아니죠? 알파블럭스라는 영국 시리즈물을 보면서 '어릴 때 이런 거 배우나?' 싶었다.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어요. 영국 아이들 그리고 미국 아이들이 5, 6, 7세 때 우리나라 나이 5, 6, 7세 걔네 나이 만 3, 4, 5세 때 파닉스 교육 들어가요. 그런데 그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지난 만 3년 동안 우리나라 나이로 5살 때까지 영어로 어마어마한 소리를 많이 듣고 이해를 해서 영어 귀가 뚫려서 영어 듣기가 다 되는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는 파닉스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울 때 미국의 그 5, 6, 7세 아이들, 미국의 만 나이로 3, 4, 5세 아이들이 파닉스 수업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이천자야. 이미 알고 있는 글자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 넛지를 넣는 거예요, 넛지. 넛지 아시죠? 슬쩍. "야 요 단어도 요렇게 읽는데."
1년 내내 3년 내내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진보적인 그 미국의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파닉스 교육이 무익하다. extensive reading 해야 된다. 다독을 유도해야지. 파닉스 교육에 몰입되는 그런 지금 공교육 과정이 넌센스하다." 그런 얘기를 진보적인 그런 교육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크라샤한 선생님을 비롯하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음 기호 익히는 법을 메인 수업으로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내가 영어 동화책을 읽을 때,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영어 책을 읽을 때 보조적인 역할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파닉스와 발음 기호에 관련된 공부예요. 그쵸? 이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글자는 이걸 소리 내서 디코딩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이야기, 이 스토리 안에서 말하는 이 문자들이 이야기가 돼서 나에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챗GPT 요즘 많이 쓰시죠? 챗GPT 보면은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 신세계를 만난 그런 세계죠. 이거 챗GPT한테 제가 뭐 물어본 거 파닉스 교육과 extensive reading, whole language learning이라고 있어요. 파닉스 교육에 대치되는 그러니까 파닉스 교육과 다독을 통한 읽기 교육의 차이점이 뭐냐. 각각의 장단점을 얘기해 달라. 챗GPT랑 한 3-4 일간에 거쳐서 토론을 했는데 이 글자를 볼 때 여러분들 편안하게 읽어지세요? 한번 댓글창에 써 보세요. 이 텍스트가 눈에 촥 들어온다. 한국말로 구글 쳐서 네이버 검색해서 검색물이 딱 나왔을 때 한국어 문자 읽듯이 한국어 설명 읽듯이 편안하게 잘 읽혀지세요?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요런 거 읽기 편안하게 잘 되세요? 어떤 영자신문 기사를 읽거나 구글을 검색했는데 영어로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모국어처럼 편안하게 읽어지세요? 모르는 단어에 압박이 있다. 한국어 읽듯이 편안하지 않다.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도 읽기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파닉스 원칙 그러니까 발음 기호를 읽을 수 있는 디코딩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모국어처럼 술술술 안 읽혀요. 영어 문해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장들을 보고서 막힘없이 술술술술 모국어 신문 보듯 모국어 뉴스 보듯 그렇게 읽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영어 문해력이 없어서 술술 익히지 않는다. 영어 문해력은 왜 없어요? 영어 문해력이 왜 키워지지 않았죠, 우리가? 우리 6년 내내 독해했는데. 어휘 부족 때문에? 어휘는 왜 부족한가요? 배경 지식도 없고 문화를 몰라서요?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중심 문장 찾기 바쁘다. 여러분들이 영어 읽기가 안 되는 이유는 어휘력이 없어서는 이제 결과고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영어로 된 원서를 영어로 된 텍스트를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이 문화의 문제도 아니고 어휘의 문제도 아니고 많이 읽으면 어휘는 계속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렇기도 하고 여기 그 은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듣지를 못해서 책을 안 읽었으면 영어 팟캐스트라도 많이 들었으면 문해력이 생겨요. 우리 오디오북 많이 읽어도 문해력이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그래요. 내가 영어 듣기가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인풋량을 확 늘릴 수 있죠. 책이라는 건 내가 이제 물리적으로 책을 놓고 거기에 묶여서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만약에 내가 영어 귀가 뚫려 있어? 그러면 팟캐스트로 혹은 오디오북으로 원서를 300 페이지짜리 400 페이지짜리 원서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00 페이지짜리 원서를 읽은 거예요. 수천 수만 가지의 어휘가 스토리와 엮여져서 아주 단단하게 나한테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원서를 청독한 경험이 있냐고요. 그런 원서를 묵독한 경험이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가 이 영어 읽기 왜 안 돼? 이런 텍스트를 읽어 본 적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막눈인 거야. 영어 까막눈. 원서 읽고 원서 청독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 힘을 알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어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시험 공부만 죽어라고 했고 이렇다 할 원서를 읽어 본 경험이 없어서 텍스트 인풋 양이 그게 뭐 텍스트로 읽었든 텍스트 소리를 들어서 오디오북으로 읽었든 양이 없기 때문에 인풋이 없기 때문에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발음 기호를 못 읽어서 읽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아 역시 읽기가 되려면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아무거나 막 읽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 딱 맞는 내 수준에 너무 어려운 거면 내가 좌절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내 수준에 너무 쉬운 거면은 쉬워서 약간 챌린징하지 않으면 또 인간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 할 거고. 그래서 딱 나한테 적당히 재미도 있고 살짝 챌린징한 그런 텍스트를 많이 많이 읽은 경험이 있어야 아까 같은 이런 영어 문장들이 한국어처럼 그냥 쫙 세로 줄로 다 속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읽게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피아노 치시는 분들 알겠지만 피아노도 읽기와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아노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디코딩이 있고 하나는 정말 읽는 거. 예를 들어서 피아노 여러분들 악보 보시면 '아 요 위치가 도구나. 요 위치가 레구나. 요 위치가 미구나.' 이 위치 그리고 그 위치가 내는 소리가 뭔지 아는 거 파닉스랑 똑같아요. 코딩을 푸는 거죠. 디코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반의 위치와 그 개 이름을 알아. 그런데 이 개 이름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거랑 개 이름을 안다라는 거 여기가 도 자리고 여기가 파 자리야. 이걸 안다는 것과 그 피아노 연주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일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개 이름 알고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 알고 개 이름의 위치 여기에 미가 이런 음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소리를 내. 이런 것을 아는 게 피아노 교육의 지상 목표가 아니잖아요. 읽기의 지상 목표가 파닉스가 아니듯이 결국은 그 텍스트를 이해해서 연주하는 거, 그 악보를 보고 음악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악보를 보는 의미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역시 피아노도 잘 치려면 많이 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악보를 아주 많이 봐야 돼요. 자 요거 보세요. 이거 녹턴인데 시 여기 요게 시 도레미파솔라 시 자리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솔 자리라는 거 다 알아요. 이게 바로 파닉스인 거예요. 이 소리와 위치의 관계를 내가 아는 거. 그 영어로 말하면 얘네가 알파벳인 거죠. 그런데 음악으로 말하면 이 음표 하나하나의 위치가 알파벳인 거예요. 여기는 시, 여기는 솔, 시, 솔, 파, 솔, 파 이렇게. 이게 디코딩한 거예요. 파닉스 원칙에 따라서 낭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내가 이걸 칠 수 있으려면 이 악보를 한 개 보고 두 개 보고 세 개 보고 수십 곡의 악보를 계속 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추구하실 거예요? 이거 "나 이거 시 안다? 나 SH가 쉿 소리 나는 거 안다? 엄마 나 크 해 티 이거 안다?" 이거에 만족하실 거냐고요. 결국엔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유창하게. 그래서 이 작곡가가 내려고 하는 그 감정까지 다 읽어내는 거. 이 소설가가 이 소설에서 이 동화책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 그런 읽기에 도달하는 거.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읽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아노 여기서 전공하신 분들은 너무 잘하실 거예요. 아니면 배우신 분들은 그러니까 악보를 보는 능력, 독보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독보력이 좋으려면 무조건 많이 쳐 봐야 돼요, 새로운 곡을. 예를 들어서 그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콩쿠르에 나가기 위해서 1년 내내 같은 곡을 쳤어. 예를 들어 슈베르트 즉흥곡 2 번을 1년 내내 쳤어. 1년 내내. 그럼 이 아이가 아 악보를 보는 능력, 독보력이 늘까요? 아니요. 그냥 외워서 치는 거기 때문에 악보로 보는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냥 나중에 기계적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영어 웅변 대회 나가기 위해서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가기 위해서 A4 용지 한 페이지짜리 그 영어를 외우면 발음은 좋아지겠지. 그런데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생기진 않아요.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생기려면 많은 영어 책을 읽어야 돼요. 영어 챕터고 읽어야 되고 다양한 장르의 책들 끊임없이 계속 읽어야 하는 거예요. 피아노도 그렇고 영어 원서를 읽는 것도 그렇고 맨날 똑같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책을 계속 탐구하면서 읽는 것이 문해력이나 그 리딩 스킬을 익히는데 늘리는데 최고의 방법이다. 더 이상의 트릭은 없다. 그냥 많이 읽어야 돼요. 악보 많이 보고 새로운 곡 많이 쳐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A라는 이 문자가 에 소리도 나고 에이 소리도 나고 이 B라는 문자가 브 소리가 나고 이걸 왜 외우고 있냐고요. 5, 6, 7세 아이들이 이걸 왜 하고 있냐고요. 이소부화, 바람과 햇님 이런 이야기를 영어로 들으면서 컨텐츠를 계속 쌓아가야 돼요. 소리를 계속 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소리 듣고 이해하는 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최고의 인풋이에요.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인풋이 5, 6, 7세 아이들의 두뇌를 성장시키고 또 아이들을 겁주지 않고 "너 읽어 봐. 외워 봐. 틀렸잖아." 겁주지 않고 편하게 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서 재밌게 스토리 따라가면 돼. 이래야 될 나이가 5, 6, 7 세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영어 동요를 영어로 막 부르면서 까르르 웃어야 될 나이가 5, 6, 7 세예요. 크 해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쥐는 그 소리가 나고 즈 소리도 난다? 더 헷갈려. 뭔 소린지 모르겠어. 이거 왜 하고 있냐고요, 이거 5, 6, 7세 때. 그런데 모든 영어 유치원이 파닉스를 안 하는 유치원이 없고
모든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학원이 파닉스 수업이 없는 데가 없어요. 왜? 그게 제일 쉬우니까 가르치기. 그리고 티 나니까. 엄마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왜 아이들의 정서적인 것 그리고 아이들의 인지적인 능력을 반영한 수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뇌에 맞지 않는 뇌 발달에 맞지 않는 파닉스 수업을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받아쓰기 좀 해 주세요, 우리 아이 단어 좀 외우게. 응? 내 눈앞에서 소리 내서 읽는 거 내가 보고 싶은데 내가 왜 200만 원, 300만 원 내야 돼? 니네가 우리 아이 그 정도 만들어 줘야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5-6-7세 아이들한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 아이들을 그 아이들의 그쵸.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플 뮤직 계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 이야기 책을 명작 동화를 이솝우화를 그리고 또 이런 영어 챕터북을 편안하게 듣고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문자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 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학원에 엉뚱한 거 요구하고 항의해요. 그리고 그 학원 그 원장 선생님들은 너무나 영리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게 여러분들 입에 맞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선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파닉스 수업해 달라고. 파닉스가 뭔지도 모르는 여러분이 왜 그걸 요청하냐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파닉스가 그렇게 뭐 정말 완전히 유해한 것이냐. 아니에요. 파닉스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파닉스가 필요한 때가 있으나 그게 3 년은 아니에요. 그게 5-6-7세 3 년은 아니에요 절대. 자 파닉스가 득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영어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어 텍스트도 많이 읽었어. 정확히 말하면 얘가 문맹 상태니까 엄마가 읽어 주는 걸 들었거나 오디오북을 들었거나 스토리텔을 들었거나 이렇게 했겠죠. 아무튼 소리 인풋이 3-4년 만으로 3-4년 꽉 차서 영어로 원어민이 말하면 뭐든지 다 대충 알아들어. 한국어랑 똑같아요.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아이가 말은 못하고 쓰진 못하고 읽지는 못하지만 뇌 속에 들어가 있는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수천 개의 영어 단어가 이미 6-7세 아이 머릿속에 있었다. 혹은 초등학교 1 학년 아이의 머릿속에 있었다. 그리고 게다가 얘가 음소 인식력까지 있다. 음소 인식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뒷장에 계속 준비를 해 놓긴 했는데 그렇다면 파닉스를 알려주면 아이가 반응이 어떠냐면 "엄마 이거 뭐 어려워." 이게 아니라 "아 이거구나. 대박 쉽다. 엄마 나 이제 다 읽을 수 있어 글자." 이런 경우는 파닉스가 득이 되는 경우예요. 근데 아무리 득이 돼도 파닉스를 3년 내내 끌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냥 2주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아니 끝내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발음기호 그때그때 필요할 때 체크하는 것처럼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음소 인식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제 중강연을 이거 중강연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cat, cow, pet 이런 단어가 있는데 다음 중 첫 소리가 다른 단어 한번 찾아봐. 아이한테 한번 6세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cat, cow, pet 이 셋 중에 첫 음이 다른 게 뭐게? 아이가 "뭐야 이게 무슨 문제야. 팻이 다른 거지." 이렇게 답을 했다. 그러면 얘는 파닉스를 배워도 적어도 혼란스럽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엄마 이거 너무 쉬워." 앉은 자리에서 파닉스 교재를 아마 80%다 풀고 일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한국어로 대체를 해 보면 사과, 사물, 바지 이렇게 했는데 앞 글자가 다른 게 뭘까? 그랬을 때 "바지."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게 음소 인식력이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인데 자 여기에서도 보세요. 이 파닉스 수업을 할 때 여러 단어들이 이제 나열이 되는데 그 단어를 소리 내서 읽는데 뜻을 몰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다 아는 단어여야 돼요. 파닉스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그 아이가 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게 의미 없는 디코딩이라고요. 6세 아이 이걸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수업을 통해서 잃게 되는 게 또 있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뒷부분 제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다음 중 끝소리가 다른 단어 하나 찾아봐. 음? bad, bat, sad. bad, bat, sad. 끝소리가 다른 거 하나 있는데 뭘까? 애가 "bat." 그걸 왜 몰라? 이렇게 대답하면 얘는 음소 인식력이 지금 있는 거예요. 물건, 수건, 양말. 끝말이 다른 게 뭐지? 그럼 "양말."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게 즉각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답이. 예를 들어서 자 얼룩말에서 룩자 빼면 뭐야? 그러면 "얼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얼룩말 거꾸로 말하면 뭐야? 말룩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bad. 여기에서 만약에
B를 T로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 TED.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방금 말했듯이 파닉스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을 웬만큼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80-90% 다 알고 있어야지 그 파닉스 교육이 얘한테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리고 또 음소 인식력이 있어야 비로소 의미 있는 그런 공부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어떤 분이 그 얘기하셨는데 우리 아이 이거 물어보면 다 정답 맞출 것 같은데요. 6 살짜리 아이인데 그래도 저는 파닉스 시키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파닉스 교육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늠해 보세요, 뭘지.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언어예요. 지속 가능해야 해요.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속 재밌어서 더 강도 높은, 더 두꺼운, 더 밀도 있는 그런 영어 콘텐츠를 갈망하게 돼요. 자, 제가 생각하는 파닉스 교육의 치명적인 단점은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영어 소리 인풋이 빈약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도 아니고 얘가 3-4년 동안 영어 소리를 들어서 다 알아듣는 원어민 상태의 귀도 아니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휘의 양이 굉장히 빈약한 상태에서 5-6-7세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플러스 음소를 인식하는 능력도 아직 발달이 안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파닉스를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어휘 노출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닉스 교재에 나와 있는 영어 단어, 문장도 아니야. 영어 단어야. 그 교재에 나와 있는 1년 커리큘럼 과정이라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영어 문장을 한번 다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 몇 개나 되나? 문장 몇 개나 되나? 그런데 엄마표 영어로 영어 노출하는 애들은 6 살 때, 7 살 때, 특히 7 살 정도 되면 이제 챕터북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매직 트리하우스 같은 그런 100 페이지짜리 영어 챕터북을 오디오북으로 날마다 한 40분 정도 듣는데, 파닉스 수업하느라고 맨날 교재 풀고 독해서 푸는 그 6-7세 아이와 날마다 영어 영상물을 한국어 만화 보듯이 그렇게 보고 두께감 있는 영어 원서를 읽는 그런 아이들의 그 어휘 노출량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아는 단어랑 맨날 반복되는 그런 레벨의 책들만 읽게 되겠죠. 자, 노하미 님 이런 얘기 하셨네요. 공감해요. 소리 노출 2년 정도 됐을 때 파닉스 교재를 혼자서 2주 만에 끝냈어요. 이게 엄마표 영어로 자란 아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그 교육을 왜 3년 내내 하고 있냐고요.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짐 빠지게. 그래서 엄마표 영어로 자란 그 영어 소리가 이미 단단하게 쌓인 아이들은 파닉스 교육이 얼마나 납득이 안 가는 삽질인가를 너무 잘 알아서 아마 굉장히 괴로워할 거예요. 왜냐면 모든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 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해서 파닉스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미칠 노릇이죠. '이게 뭔 짓인가.' 싶겠지. 6 살짜리 아이도 하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가장 큰 폐해는 파닉스 교재 자체가 아이의 어휘를 급감시킨다. 그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읽기를 즐거운 스토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코딩을 배우는 그런 수업을 위주로 들은 아이들은 영어는 공부고 영어는 소리 내서 읽고 테스트 받는 거지 이게 이야기라고 생각 안 해요. 영어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문맹인 아이들을 글을 읽게 만들기까지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해요. 우선 기본적인 정성은, 첫 번째 정성은 내가 잠자리에서 아이한테 한글책이건 영어책이건 읽어 주거나 들려 주거나 그걸 규칙적으로 해야 아이들이 귀가 뚫리고 글자를 읽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파닉스로 텍스트라는 것이, 글자를 읽는다는 것이 이렇게 지겹고 복잡하고 재미없는 것인가? 이걸 날마다 경험해, 아이가.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영어책을 읽는 것을 과연 한국어 재밌는 소설책 읽듯이 명작 동화 읽고 전래 동화 읽듯이 재밌는 행위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거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나 그게 제일 무서웠는데.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뭘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영어책을 디코딩하다 질려서 이 문자 뒤에 숨어 있는 그 주인공의 아픔, 주인공의 즐거움, 그리고 이 스토리 라인의 쫀쫀함, 재밌음, 이런 걸 살펴볼 겨를이 없다는 거, 그게 너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는 영영 책이랑 멀어질 텐데. 그럼 우리 꼴 나는 거예요. 영어 원서 못 읽어. 까막눈이야. 나 이거 발음 기호는 찾아보면은 소리 내서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챗GPT가 영어로 막 대답을 해 주는데 텍스트를 봐도 이게 독해가 안 돼. 그렇게 키우고 싶으세요, 우리 아이들?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놓치는 굉장히 치명적인 두려워해야 할 폐해예요. 파닉스의 폐해. 자,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파닉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파닉스 원칙에 들어맞지 않는 단어들이 수천 개예요.
이게 파닉스 교육이 애한테 좀 맞고 아이가 이제 음소 인식력도 있고 성취감도 느끼고 재밌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조차도 "엄마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읽어? 이거 니체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이스라고 읽어?" 파닉스를 외울 것이 아니라 그 단어마다 내는 소리를 발음교를 찾아서 단어를 익히는 게 좋아요. 그거 우리가 해 봐서 알잖아요. 그쵸?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우리나라 언어처럼 이렇게 그 소리가 그 음가를 내는 그런 경우 우리도 물론 약간 그 음가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불규칙한 경우는 사실 적잖아요, 영어에 비하면. 그러니까 불규칙 단어들, 파닉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또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이나 인지적 발달에 5, 6, 7세 파닉스 교육은 맞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음소 인식력이 좀 뛰어난 아이들한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5, 6, 7세 대다수의 아이들은 5, 6, 7세에 왜 유치원 교육에 그 문자 교육을 강도 높게 들이를 못 거냐면 그게 유아 발달이나 유아 심리를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까 아이의 뇌 상태가 아직 이렇게 음소를 쪼개서 단어를 쪼개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애들이 소화를 못 하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배치를 안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한 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그 폐해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읽기를 서서히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 사실 여러분들 모국어로 이미 다 하고 계세요. 모국어로 아이들이 어떻게 읽기 시작했는지를 그대로 영어에 조심스럽게 적용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의 읽기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각자 한번 집단지성으로 모아 보도록 할게요.